반가워요. 우리 그러면은 제가 들어온 순서대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해요. 소금 어머님이 제일 먼저 들어오셨기 때문에 소금 어머님, 그다음 기특이 어머님, 그리고 이제 로엔 어머님 이렇게 쭉쭉 해볼게요. 그리고 혹시 우리 도희님이실까요? 저기 멜로우 커플이라고 돼 있는데 닉네임이 그 도희님 그 아기 이름 그 닉네임 있잖아요, 우리 그 닉네임으로 변경하시면 돼요. 여기 이름 프로필 옆에 보시면은 변경할 수 있거든요. 우리 지금 오늘 0, 3개월만 딱 모였기 때문에 혹시 다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우리 소금 어머님 질문부터 일단 들어가 볼게요. 25년 8월생이고 교정으로는 11주 차, 14주 차예요. 아기가 이제 곧 100일인데 깨시가 좀 짧은 편인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75분에서 길어야 80분 정도인 것 같아서 지금 카페에 있는 6주차 모범 답안지를 참고를 해서 스케줄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 6주차, 그게 예. 거의 깨시가 다 1시간 반씩으로 설정을 해주셨어요. 근데 네네네. 그걸 좀 아기가 못 버티다 길어요. 보니까 제가 매 낮잠마다 징검다리를 10분씩 계속 재우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해도 아기가 그 세 번째 낮잠 자고 일어나서는 그때부터 밤잠 자기 전까지 계속 짜증 내고 어떤 맞아, 때는 맞아. 막 강성으로 울고 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낮잠은 거의 혼눕이 거의 안 되고 아기띠로 재워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뭐 징검다리도 무조건 아기띠로 재우고 있고 네. 그래서 얘가 뭐 혼자 누워서 자는 게 이제는 좀 익숙하긴 한데 이렇게 네네. 막 징검다리도 여러 번 사용하고 네 번째 낮잠도 무조건 안아 재우고 이러는 게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스케줄을 좀 조정을 해야 되는지 궁금했어요. 네네네. 안 그래도 그 징검다리 그건 되게 영리하게 너무 잘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한번 스케줄을 같이 보면은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범 답안지를 하게 되신 소금 어머님 계기라든지 그런 게 있으셨을까요? 모범 답안지나 최대 개시 스케줄도 좋긴 한데 특히 우리 모인 지금 연령 있잖아요. 0에서 3개월은 모범 답안지나 최대 개시에 바로 태우기가 좀 힘들어요. 원래가 좀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를 시작선이 있고 밤잠 들어가는 시간이 있고 이렇게 두 개를 먼저 그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몸통을 이렇게 그리시는 거죠. 그럼 지금 소금 어머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아침 기상 시간 있잖아요. 우리끼리 말하는 아침 시작 시간, 업무 개시 시간, 우리 셔터 올리는 시간. 그거는 지금 우리 소금이가 몇 시쯤을 하고 있어요? 지금 7시로 하고 있어요. 네네, 그쵸. 그럼 7시. 이때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하고,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연령대 때는, 사실은 2개월까지는 7 체제가 제일 베스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8에서 9, 그러니까 밤잠 들어가는 시간도. 이것도 괜찮거든요. 지금 2개월 전은 특히나 3개월부터가 77이 완전 베스트고 2개월 반부터 77로 가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는 그냥 염두에 두시면 돼요. 다른 분들. 그리고 지금 아마 그럼 소금이 같은 경우는 여기도 7pm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소금 어머님. 거기는 6시 반이요. 이것도 잘하고 계세요. 왜냐면 지금 이제 6시 반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토끼 육아 용어 중에 밤 들시라고 그냥 말하는 용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밤잠 들어가는 시간을 그렇게 말하는 건데, 이거는 원래 얘가 잠들기 전에 우리가 눕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지금 소금 어머님처럼 6시 반도 되게 괜찮죠. 그러니까 눕혔을 때 6시 반에 딱 잠드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지금과 같은 경우에 문제가 우리가 지금 낮잠이 몇 회 들어가는지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냥 같이 참여를 조금씩 하려면 각자 마이크 조금씩 켜서 지금 몇 회 낮잠 발생하는지 알고 계실 경우에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설아님부터? 저는 아직 애가 2개월째 들어가는 이제 61일째인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럼 애기의 패턴이 아직 스케줄을. 패턴 관찰 중인 거죠, 설아님은. 네네. 그리고 우리 기특이님은 그러니까 오늘 저도 이제 애 깨식을 얼마나 유지해야 되고 낮잠을 얼마나 자야 되는지를
궁금해가지고 참여한 것도 아, 있거든요. 네네네네. 우리 기특 어머님은 지금 몇 회 발생해요? 저도 패턴이 딱 정착은 안 됐는데 대충 4번 정도 있어요. 아, 그리고 그럼 우리 소금 어머님은요? 저는 4번인 것 같아요. 5번 나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따라서 지금 개월수는 괜찮아요. 우리 지연님은 어때요, 지연님? 지연님 들어오셨는데, 우리 네, 안녕하세요. 지연님, 닉네임이 어떻게 되죠? 우리 카페 닉네임이. 저 여름바다요. 바다님. 여름바다로 안 돼 있나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이거 괜찮아요. 잠깐만요. 바다님, 지금 몇 회예요? 쌍둥이들, 둥이들, 낮잠. 몇 회를, 일어나는 거요? 아니, 낮잠 횟수. 우리 지금 깨시랑 이런 낮잠. 스케줄링에 대해서 하고 있어서. 네네. 갑자기 생각하니까 생각이 안 원래 나는데, 저 그래요. 그냥 네, 그냥 아무렇게나 꽃게 육아의 마지막 장대로 키워요. 마지막 장 최대 깨시요? 최대 깨시나 모범 네네, 답안지. 그냥 그거대로 키워요. 네네네. 그게 잘 되든가. 지금 소금 어머님이 안 그래도 지금 그 질문이시거든요. 그게 원래. 네, 처음에는 좀 잘 안 됐는데, 이게 이제 자려고 하면은 어떻게든 깨워가지고 하다 보니까 맞춰지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말씀을 되게 많이들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 이전에도 그 모범 답안이나 최대 깨시 스케줄에 이 연령대에 아예 또 안 태우신 건 아닌데, 태우신 분들한테도 저도 사실 그걸 막 기대하고 넣은 건 아니었어가지고, 그 뒤에, 그러니까 그걸 막 꼭 이걸 해야 돼 이런 느낌으로 넣은 건 아니어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되려 막 여쭤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바다님처럼 그런 대답이에요, 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소금 어머님 그 모범 답안지나 최대 깨시 스케줄이라는 게 낮잠 횟수가 되게 적고 다른 스케줄 대비해서 낮잠 횟수가 적고 낮잠의 수면 길이가 적기 때문에 깨어있는 시간은 또 되게 길잖아요. 다른 스케줄 대비해서. 그러니까 내 아기가 깨어있는 시간이 좀 더 기니까 이 낮잠 배분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들어가 줘야 되고 좀 정교함이 더 있어야 되면서 동시에 깨어있는 시간 조금씩 늘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게 항상 우리가 스케줄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현재 나의 위치를 먼저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 구글 폼에 우리 적었듯이 지금 패턴이 뭔지 모르겠어요라고 하신 분들도 계셨지만 오늘 하루만 우리가 적는다고 해도 패턴은 그냥 오늘 하루만 했을 때 낮잠이 몇 회 잔다는 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항상 내비게이션에서 지금 현재 내 위치를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만약에 우리 소금 어머님 같은 경우에 모범 답안지로 가고 싶었다. 라고 하면은 그리고 가고 있었고 그러면 이제 모범 답안지가 나는 하고 싶고 맞다라고 생각이 될 경우 그거를 목적지에 찍는 거죠. 우리 운전에 비유했을 때. 그리고 정말 조금씩 가면 되는 건데 간혹 가다가 현재의 나의 위치도 우월하고 이게 더 낫고 이게 더 좋고 이런 건 없어요. 거기서 이제 또 약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나의 현재 위치가 낮잠이 5회 발생하고 있고, 깨어있는 시간은 예를 들어, 1시간, 혹은 40분밖에 못 버틴다. 이랬을 때는 내 위치가 현재 극이잖아요. 이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위치 파악이에요. 그럼 나는 지금 대구에 있고, 나는 서울에 있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위치만 다른 거예요. 지리적인 위치가. 근데 가고자 하는 방향은 지금 개월수에 낮잠 4회가 괜찮을 것 같아. 아니면 모범 답안지나 최대 깨시는 3회로도 하던데? 막 이런 식으로 있으면, 저기가 목적지로 난 설정하고 조금씩 가야지. 그냥 이 느낌으로만 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패턴을 먼저 꼭 패턴이 일구어지지 않아 있더라도 몇 회가 낮잠을 오늘 잤지? 깨어있는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였지? 이거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소금 어머님 같은 경우에 지금 같이 해볼 거예요. 지금 소금 어머님 질문을 사실 메인으로 지금 처음 시작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질문이 깨시가 짧다 보니까 징검다리 낮잠을 정말 많이 재운다. 징검다리 없이 재우면 총 낮잠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밤에 좀 덜 자는 것 같다. 그런데 현재 스케줄대로 운용을 하더라도 낮잠 3에서 깬 후에는 어김없이 강성으로 울고 짜증을 낸다. 요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같이 얘기해봐야 될 게 징검다리 없이 그냥 재우면이라는 뜻이 소금 어머님 그냥 낮잠을 그럼 한 회차를 어느 정도 자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징검다리 없이 재우면요? 네네, 없이 재우면. 징검다리 없이 그냥 좀 미리 눕혀놓으면 한 깨시 75분 정도에 스르르 자요. 그래서 낮잠을 길게 자게 되죠. 예측한 것보다. 길게 잔다는 게 한 회차를 한 어느 정도 자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가 좀 일찍 잠들더라도 그 모범 답안지에서 자라고 한 만큼 잠을 일찍 깨우긴 하거든요. 아, 일찍 깨우고 있다고요? 근데 그냥 쭉 네. 재운 적도 있는 거잖아요. 쭉 재우면 오히려 밤에 좀 덜 자는 것 같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쵸?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잠들 때까지, 밤잠 들 때까지. 네네. 그러면 그때 막 10분씩, 20분씩 쪽잠을 재우면서 막 버티는 거예요. 밤잠 전에 쪽잠을 는다는 거죠. 네, 지금 계속 제가 그렇게 449페이지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범 답안지라는 네이밍에서 그게 지금 최대 개시 스케줄도 이 책에서는 모범 답안지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소금 어머님. 그래서 혹시 요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실까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모범 답안지 5에서 7주 모범 답안지라고 되어 있는 449페이지 맥스 겟이 나와 있고 요거 참고하신다는 걸까요? 아마 바다님은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는 사실 카페에서 컨설팅 카페에서, 하다가 응. 작가님이 올려주신 스케줄 중에 하나를 따라하고 있었어요. 그거면은 모범 답안지인 것 같아요, 소금 어머님. 모범 답안지. 네, 모범 약간 최대 개시 스케줄보다는 조금 완만한 녀석. 카페에서. 그쵸? 맞아요. 그거와 네. 우리가 그때 그 얘기도 했었고. 그러면 거기서 뭐 6주 아기 모범 답안지엔 해설집, 뭐 9주 아기 모범 답안지엔 해설집, 이거 490페이지, 491페이지 요거 보고 계신 것 같거든요. 요거를 참고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요거를 먼저 같이 보고, 여기서 조금 유두리 발휘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6주 아기 모범 답안지 타입을 같이 한번 보면은, 첫 번째가 깨시가 60분에서 75분인 경우, 두 번째가 깨시가 90분인 경우로 돼 있거든요. 6주가. 우리가 6주가 아니더라도 좀 6주를 보는 게 좀 적절할 수 있어요. 근데 소금 어머님은 9주를 봤을 것 같기도 해요. 저 6주 봤어요. 6주 보셨어요? 그럼 6주에서 네. 지금 안 그래도 깨시가 60분에서 75분 사이니까 요거를 한번 보면은 지금 있잖아요. 이 모범 답안지가 6주 보셨어요? 그럼 6주에서 지금 안 그래도 깨시가 60분에서 75분 사이니까 요거를 한번 보면은 지금 있잖아요. 이 모범 답안지가 처음 낮잠이를 8시 반에 들어가거든요. 8시 반? 1시간 반이잖아요. 8시 반에 들어가는데 1시간 그러면 반이잖아요. 처음에 깨시가 이 근데 깨시 있잖아요. 이 영역이 1시간 반을 버틸 수 있는 아기가 좀 많이 없어요. 처음에. 이 연령대에. 그러니까 이거를 1시간 반을 할 수 있는 아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정말 처음부터 딱 1시간 반이라는 거는 조금 길거든요. 그래서 이거부터 일단 되나요? 우리 소금 어머님. 징검다리 10분을 딱 재우면 1시간 반을 버틸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징검다리를 넣었잖아요. 여기 보면은 7시 반에 징검다리를 넣어라. 만약에 너무 못 버틸 경우에 넣을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아침에 뭐 6시 반 전에 일어났다면 징검다리를 이때 넣어서 한 10분 정도만 재워줄 수 있다. 이렇게 넣었거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렇게 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징검다리를 해서 그러면 8시 반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지금 무난하게 되고 계신 것 같아요. 그쵸? 소금 어머님. 맞아요? 네. 그러면 지금 8시 반 얘는 보통 어느 정도 자요? 낮잠 그때 얘는? 딱 1시간 재워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 소금 어머님이 깨우는 거예요? 아니면 얘는 만약에 놔두면 더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놔두면 더 자요. 근데 깨우는 거죠, 우리가. 네. 그럼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이게 좀 다른 게 여기에요. 모범 답안지가 최대 깨시랑 좀 다른 점이 이건데, 최대 깨시는 이것보다 더 빨리 깨우는데, 여기서는 제가 좀 더 융통성이 있어요. 모범 답안지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 10시에 깨우고 수유를 한다라고 써놨거든요. 10시에. 10시에 깨우고 수유를 한다라고 써놨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8시 반에 잠들었다라고 하면은 1시간 반 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소금 어머님 지금은 어리니까 3개월 전이니까 살짝 바로 최대깨시나 모범 답안지로 태우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성향이 맞고 상황이 맞아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게 뭐가 더 옳고 그르다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닌데 그게 여기 이 1시간 반을 자도 된다라는 그 뜻에서 제가 10시 AM에 깸 수유를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소금일을 이 낮잠 일도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8시 반 들어가는 것도 저는 되게 잘하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막 박수 쳐드리고 싶을 정도로. 왜냐면 이 낮잠 1이란 녀석을 이렇게, 이것도 또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 들으실 때 나도 저렇게 해야지 저게 정답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혀 안 되고, 이 낮잠 1이라는 게 원래가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을 낮잠 1, 그러니까 고정축이거든요. 고정축. 그러니까 우리 개월수에는 그렇게 유의미한 고정축은 아닌데 5, 6개월만 넘어가도 얘가 되게 중요한 고정축이에요. 또 우리가 신경 쓰면은 제일 좋을 첫 순위 고정축은 2개가 있죠. 여기. 아침 시작하는 거랑 밤잠 들어가는 거. 요 2녀석은 진짜 항상 우리 박아두고, 지금 꼭 이때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박아두고 이 바운더리에서 움직여야 되는 녀석들인 거고, 30분, 플러스 마이너스 30분 범위로 여기서 이제 움직이시면 좋은 그런 고정축이 2개가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3개월 전 아기이기 때문에 꼭 77이 아닐 수 있다. 2개월 전에는 그 99도 괜찮고 88도 괜찮고 3개월 들어갔을 때는 77이 완전 베스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77도 나쁘진 않은 게, 그냥 우리 마음속에 네이밍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77로 지금부터 밤낮을 딱 구분했다면 7시 이후에 하는 수유는 또 다 밤 수유로 우리가 네이밍을 붙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인지적으로도 이 녀석은 밤 수유니까 내가 좀 줄여나가야 되는 수유로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지금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뭐 77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77이 되는 거는 이제 3개월부터 완전 77에 태우면 너무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고정축이 우리는 2개월이라서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되는 그런 고정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알아서 이제 나쁠 건 진짜 없는 그런 이제 고정축이에요. 그게 바로 고려하면 좋은 게 이 낮잠 1이에요. 그러니까 낮잠 1은 항상 픽스드 포인트로 나와요. 이 낮잠 1이랑 마지막 여기, 이건 뭐냐면은 마지막 낮잠에서 깨어나는 시간, 마지막 낮잠에서 깨어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 낮잠에서 깨어나는, 딱 요거를 제가 책에서는 뭐라고 서술했냐면 낮잠 커트라인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낮잠 커트라인, 낮잠 커트라인, 여기에 우리는 그 커트라인으로, 잠깐만요. 좀 뭔가 이게 자동 완성 기능이 됐는지 글씨가, 요거를 꺼야 되는 거야. 이거를 끄고, 예, 낮잠 커트라인으로 생각하셔서 이거를 그 앞전 책에서는 낮잠 컬퓨라고도 했는데 낮잠 통금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 낮잠이란 녀석을 의인화해가지고 이 낮잠이 돌아다닐 수 없는 시간이다, 이런 의미로 낮잠 통금 시간, 낮잠 컬퓨 이렇게도 네이밍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책 읽으셔서 다 알고 계신 걸 수도 있겠지만 밤잠 전에 요 깨어있는 시간 확보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깨시를 요거는 확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를 꼭 이렇게 못하더라도 요 선을 내 마음속에 딱 긋고, 이거 낮잠 커트라인이 몇 시지? 라고 알고 계셔야 요때 이제 쪽잠이라도 뭐가 하나가 띡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얘로 인해서 우리가 피곤도가 딱 수치가 낮아지면서 가장 영양분이 많은 보호해야 할 밤잠 영역, 여기가 이제 침범을 받게 돼요. 밤잠 영양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낮잠도 중요하지만 밤잠 영양분이 낮잠보다 더 질이 좋고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우리가 잘 재우려면은 깨시 확보가 중요한데, 그 깨시 확보, 마지막 낮잠에서 깨어나는 시간, 낮잠 커트라인이 나는 몇 시다, 요걸 기억하시면 좋죠. 지금 만약 소금어머님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같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우리 소금어머님이 6시 반에 눕히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7시에 잠든다라고 가정하에 뭐 그냥 깨시를 1시간 혹은 1시간 반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우리는 5시 반? 그래서 뭐 5시 40분? 혹은 45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요 이후는 내가 얘를 낮잠을 짧게 재우면은 밤잠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또 낮잠 압력도 이제 줄어들고 수면 압력도 줄어들고 피곤도가 줄어드니까 좀 못 잘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여기를 비워두고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할 구역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여긴 거죠, 여러분. 여기. 그러니까 혹시 지금 오늘 그린 그림에서는 이제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2개월이니까 사실 뭐 딱히 우리가 그 고정축 낮잠 1을 막 되게 신경 쓰고 이러실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3, 4개월 넘어가면은 종달 기상도 되게 우리가 방지를 해야 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기억만 하고 되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얘를 고정축으로 내가 어느 정도 얘는 뭐 일찍 일어났건 어쨌건 한 요 정도 선에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거는 조금 박아두고 말뚝 박아두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낮잠이 언제 어떻게 들어갔건 요 안에서 뭐 3번을 잤건 4번을 잤건 5번을 잤건 뭐 지지고 볶고 할 거 아니에요. 그날의 상황에 따라서 여기 영역이 낮잠이. 근데 어떻게 됐건 마지막 낮잠 깨는 거는 여태 이제 무조건 커트라인 전에 깨운다. 그래서 난 밤잠을 꼭 질 좋게 확보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분들은 이제 낮잠 1이 언제 들어가고 이런 것들도 아직 패턴화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그것도 너무 정상이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근데 그냥 다만 윤곽이 이렇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금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됐을 때 1시간에서 깨우신다고 하셨는데, 제 권장을 드려보자면 제가 봤을 때는 소금이가 낮잠이를 그냥 놔두면 좀 더 잘 것 같아서 이 계열소에는 1시간 반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뭘 해볼 때 항상 실험의 자세로 한 번 정도 트라이 해보는 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한 번의 트라이는 뭔가 우리의 뭐 뿌리를 흔들거나 이러지 전혀 않거든요. 근데 트라이를 안 해보면 어떤 상황이 또 시나리오가 전개될지를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끼리 만약 긴밀하게 오늘부터 뭐 2주 뭐 이렇게 우리끼리 둘이 막 완전 뭐 계속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컨설팅을 한다 그러면 우리 소금 어머니 오늘 1시간 반 재워봐요 우리 이렇게 하면서, 그럼 그 뒤에 아기의 컨디션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딱 감이 오거든요. 근데 또 안 해보기 전에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트라이 해보는 거는 그렇게 겁내실 필요는 전혀 없다. 다만 잡념관만 우리가 혼눕이든 눕혀서 자는 거든 그 단계를 밟든 자율적으로 자는 잡념관 쪽으로 교육을 하고 계시다면은, 다만 잡념관만 되도록이면 후퇴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른 거 있잖아요. 이런 스케줄들은 약간 오늘 한번 1시간 반 재워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여기서 잠이 충전이 좀 더 됐기 때문에 뒷영역을 버틸 수 있는 스태미너가 좀 더 생겨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낮잠 2를 여기서 1시간 반을 더 자면은 낮잠 2를 좀 더 짧게 자거나 혹은 좀 못 자거나 좀 밀리는 거 아닐까요? 뭐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또 해보기 전엔 몰라요. 그리고 그게 밀리더라도 지금과 같은 경우는 낮잠 3, 4를 재우기가 여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여간 힘들지 않은 상황 굉장히 지금 어렵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얘를 1시간 반을 확보를 하고 그 뒤에 우리 소금이가 깨시를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지를 좀 관찰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보통 소금 어머님 이 낮잠 1을 1시간 재웠을 때 그 뒤에 깨어있는 시간 2는 어느 정도 보통 소금이는 운영이 되던가요? 낮잠 1에서 깨고 난 다음에도 1시간 반을 깨워놓는데 똑같이 징검다리 10분을 넣어줘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좀 피곤해하면서 낮잠 2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좀 혼눕이 조금 어려워져요. 근데 너무 잘하신다. 왜냐면 그 얘기를 저는 왜 그렇게 느끼냐면, 이 징검다리 낮잠을 제가 넣긴 했지만 징검다리도 저는 운영을 잘 하실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되게 많았을 뿐더러 이걸 넣기 전에 제가 그 전에도 많이 전수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징검다리 낮잠이야말로 되게 성향에 따라서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잘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이 징검다리 낮잠이라는 게 10분 정도만 재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분 뒤에 깨운다는 것 자체가 우리 엄마 입장에서 좀 힘들단 말이에요.
자는 애를 좀 애처로운 느낌이 들고 이래서 그게 좀 안 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아기가 너무 잠에 푹 잔다. 이래 물론 이것도 성향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푹 자더라도 그걸 깨울 수 있는 엄마가 있는 반면 푹 자니까 못 깨워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제 저한테 이제 말씀해 주시기로는 너무 푹 자서 우리는 징검다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힘들었다라는 분도 계셨었고 이게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였거든요. 징검다리 낮잠은 그래서 뭐 20분 자고 깨우는 게 아니라 막 10분이잖아요. 근데 그럼 소금 어머님은 그 10분 깨우는 거는 잘 되셨어요? 처음부터? 네. 그리고 일단 10분 재울 때 잠드는 것도 맞아. 그걸 또 그냥 힘들어. 아기띠 안고 있으면 되게 잘 자요, 그냥. 뭐라고요? 못 들었어요. 죄송해요. 깨우는 건 그냥 깨우면 되는 거고, 네네. 재울 때는 이렇게 방에 시원하게 문 쫙 열어놓고 담요 덮어서 아기띠에 딱 안고 조금 걸어 다니면 바로 자요. 아, 그러니까 징검다리를 그 우리 응급 낮잠 하듯이 아기띠를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재우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군요. 그쵸? 네. 맞아. 그거 너무 현명하게 잘하셨다. 어떤 경우는 이 징검다리를 똑같이 혼눕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혼눕의 일관성을 되게 중시하시는 가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응급 낮잠으로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된다라고 해도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러실 수도 있고 어머님이 그러실 수도 있고 모든 낮잠의 인면과 잠연장을 다 혼눕으로 그러니까 2개월 후인데도 그러니까 요새도 컨설팅을 하고 계시는 가정이 있는데 정말 그러니까 어머님은 그러니까 혼눕의 그 잠연관을 변화를 줄 때 낮잠의 인면에서만 주겠다라고 하실 수가 있는 반면 아버님은 약간 좀 더 철두철미한 성격이다 보니까 잠연장에서도 그렇고 얄짤없이 다 혼눕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4번 발생할 수도 있고 5번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낮잠이 우리 같이 어린 연령에는 근데 그거를 모든 낮잠을 다 인면에서 다 혼눕으로 변화를 주는 거죠. 근데 요때가 이제 낮잠이 5번이건 4번이건 낮잠 3부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들어가는 그 시각대를 보긴 해야 돼요. 굳이 말하자면 한 상황에 따라 다른데 한 3시 PM 이후부터 좀 힘들어져요. 낮잠 넣는 거 자체가. 원래 그래요. 호르몬적으로도 그렇고 또 낮잠 교육할 때는 더더군다나 그 바뀌는 잠연관을 계속 아이가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낮잠 그럴 경우는 낮잠 3, 4나 4, 5는 그냥 응급 낮잠으로 원래 잘 자던 방식으로 재워서 잠을 좀 약간 충전시켜줘도 된다라고도 코칭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가정에서 내가 이게 편한 게 있는데 어떤 경우는 그냥 혼눕으로만 쭉 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징검다리 낮잠조차 잠연관을 내가 인면에서 혼눕으로 설정했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약간 내면의 의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징검다리를 그냥 혼눕으로 하면은 그런 경우는 못 잘 수도 있잖아요. 그 원래 자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잠깐 응급으로 하는 건데 눕혔는데 뭔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징검다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소금 어머님은 너무 이상적으로 징검다리를 진짜 현실에 적용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러면은 이 깨울 때는 어떻게 깨웠어요? 왜냐면 그리고 소금 어머님 약간 MBTI가 T 쪽에 더 가까운가요? 네. 그쵸?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F가 그 깨우는 걸 못해요. 그러니까 약간 감정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아니, 제가 소금 어머님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우리가 그래도 한 2번 정도는 접선을 했던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근데 그 T 쪽이라고 저는 느꼈었어요, 그때도. 근데 이제 그게 왜냐면 저는 하도 많이 이렇게 접선을 하니까, 그것 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깨우는 것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거 깨우는 방법 좀 그냥 깨우면 되죠라고 하셨는데, 그거 한 번만 말씀 좀 해주세요. 다른 분들 지금 패턴 안 돼 계신 분들 잠깐 참고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아기띠에서 내려놓고, 그럼 내려놓으면 좀 짜증을 내긴 하는데, 그럴 때 좀 놀아주거나 아니면 영 막 잠을 못 깬다 하면은 요새 주먹고기를 많이 해서 손 그냥 찬물에 이렇게 한번 씻어주거나 하면 맞아. 정신 차리더라고요. 맞아. 제가 얘기했던 그 물 활용하는 깨어있는 시간 늘리기. 맞아요.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그 다른 분들 지금 패턴 안 읽어지신 분들 중에 나중에라도 징검다리 낮잠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특히 이 개월수는
조금 이런 식으로 응급 낮잠에서는 좀 안아서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소금 어머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10분을 징검다리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과거에도 많았었고 이걸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다는 경우도 많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소금 어머님은 그거를 이제 아기띠로 10분간 그냥 안아서 그냥 보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충전시킨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깨울 때는 그럼 아기띠에서 10분 잤으니까 짧게 지금 말씀하신 거 다들 들으셨겠지만 아기띠 풀러서 내려놨다는 거죠, 그냥. 그러면 이제 깨겠죠. 내려놓으면 원래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려놓으면 깼겠죠? 근데 그때 그냥 이렇게 덤덤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 긍정적인 기류로.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같이 접선했을 때도 깨어있는 시간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물을 활용하는 것이 좀 잘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물을 틀어놔도 밤낮 바뀐 아기 같은 경우 막 물을 이렇게 하면서도 눈을 감고 막 이런 경우도 있다고는 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싱크대에서 물 흐르게 해가지고 주먹 이렇게 대거나 손 대게 하는 거는 그나마 우리 노동력 인풋이 적게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물을 좀 해가지고 애를 좀 정신을 깨워서 깨시를 좀 늘려볼 수도 있고 그거 말고는 조금 더 노동력 인풋이 들어가는 거는 화장실에 좀 환경 조성해서 대야 하나 작은 대야에 물 받아서 거기 넣으면 애는 원래 우리 자궁 속에서도 물 속에 있었으니까 물은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조금씩 어쨌든 물 안에서 자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좀 활용하는 게 항상 제일 제너럴한 방법이고 우리 왜 욕조에 물 받아서 목튜브 너무 귀엽잖아요. 우리 마일스톤처럼 우리 하나 찰칵 찍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컸을 때도 기념할 수 있는 좀 귀여운 사진이 나오거든요. 꼭 하셔야 되는 건 아닌데 목튜브 해가지고 거기 딱 놓으면은 헤엄을 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좀 깨어있는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간이 지금은 되게 짧을 수밖에 없지만 아기가 체력이 증가하면서 조금씩 늘어나는데 그것도 너무 있잖아요, 여러분. 단조롭게 가면은 애도 좀 되게 잠만 잘 수가 있어요. 최근에 한 어머님 코칭 했을 때 기억에 남는 게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어 이럴 수 있겠지만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셋이 이렇게 미팅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시겠지만 수유 텀이 6시간이고 이 정도 연령이에요. 우리 그룹이었어요. 수유 텀이 6시간이라는 거예요. 낮 수유 텀이. 그런데 그러다가 모유직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랬는데 뭐 잠을 계속 자요, 낮에.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밤에도 잠을 자거든요. 그러니까 밤낮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약간 그러니까 낮 동안의 자극이나 흥미로운 이런 것들을 좀 더 해주셔서 좀 자는 그 욕구를 좀 이겨내야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건 조금 약간 다른 사례지만서도 여러분들이 깨어있을 때 놀이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뭘 해주지? 이게 너무 또 붙어서 스페셜 타임을 1대1로 해줄 필요는 없지만 좀 위치 바꿔보는 거. 그러니까 아기를 바운서에 놨었는데 조금 얘가 좀 짜증내는 것 같아. 그럼 졸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위치를 변경. 터미타임 식으로. 여기 수유 쿠션 대고 이렇게 누면은 어린 연령에도 할 수 있거든요. 이거 터미타임. 등 근육 발달에 너무 좋고, 너무 좋아요. 모든 발달에. 그렇게 바꿔놓고. 또 찡찡댄다? 또 위치랑 자세 변경이 제일 좋고, 보는 거 변경. 보는 것도 이제 조금 있으면 잘 보이긴 하니까, 뭐, 밖에를 보일 수 있게끔. 투명 창문이 있으면 거길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거실에 약간 투명 유리문이 있으면, 유리창문 큰 게 있으면, 그쪽으로 애 바운서를 놓든, 뭐, 어떻게 애를 앉힐 수 있는 그런 도구를 거기에 놓고, 그쪽을 보게끔 해주시고, 그렇게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약간 조금씩 자극을 다르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뭐 모빌 좀 봤다가 노래 좀 들었다가 뭐 이런 식으로. 다만 이제 먹다가 잠들거나 뭐 이런 잡념관들만 조심하셔라.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간 늘리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물 활용하는 거 그리고 공기 들어오게 하는 거. 지금은 좀 겨울이니까 좀 차가운 공기는 조심해야 될 수도 있지만 아기는 좀 쿨한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잘 때도 서늘해야 잘 자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 좀 바꿔주는 거야. 약간 환경을. 그러니까 깨어있을 때만. 잘 때 환경은 너무나 우리가 정말 안정적으로 그대로 유지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깨어있는 시간을 우리 설아 어머님 깨어있는 시간 짧다. 기특이 어머님이 그러셨나? 깨어있는 시간 너무 짧다고 하신 분들 좀 계셨거든요. 그런 경우는 너무 조바심 가지실 필요 없이 3분, 5분 이런 식으로만 찔끔찔끔 갔지만 내가 깨어있는 시간을 늘려주려는 그 노력이 결코 헛되지가 않아요. 정말 그게 늘어나요. 그리고 그 늘어나면서
이 잠을 잘 자려면은 또 깨어있는 시간이 쌓여야 이게 피곤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곤 물질, 저는 이거를 잠 에너지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잘 수 있는 동력이 되니까 잠 에너지가 쌓여야 또 낮잠이 잘 자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어쨌든 간에 80%만 쌓였을 때 또 재우는 것보다 100% 물론 그걸 딱 맞추긴 힘들지만 가능하면 100% 쌓였을 때 낮잠을 재워야 그 낮잠을 잠으로써 뇌 속의 그 아데노신이나 피로물질, 내 몸에 축적됐던 피로 그런 것들이 샥 나가거든요. 그 동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깨시를 조금 늘려주는 게 이것도 애처로워하실 필요 없이 나는 잠을 잘 잘 수 있게끔 잠 에너지가 쌓이는 동력을 아기 주차나 개월수에 맞게끔 내가 무리 되지 않게 3분? 이런 거 절대 무리 안 되거든요. 그렇게 조금씩 늘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그걸 괜히 3분, 5분 늘리려다가 어쩌다 보니까 내 품에서 잠들었네? 이러면 이제 그게 갑자기 우리가 약간 쥐약으로 빠진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죠. 그거 괜히 늘리려다가 되게 피곤했는데 나 좀 늘리고 싶어가지고 늘리다가 원래 혼눕으로 트라이하고 잘 돼 있었는데 잡념관이 갑자기 먹다 잠들었다. 막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거는 이제 좀 인지하고 계셔서 피해 가시면 되시고 다들 그 부분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이제 소금 어머님이랑 또 볼 건데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게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징검다리를 2번 재웠잖아요. 그러면 소금어머니 제 생각에 징검다리를 재워 지금도 저는 나쁘지 않거든요. 전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뒤가 문제는 얘가 뒤에 이걸 제가 허리축이라 그래요.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낮잠 1회 되거나 2회 될 경우에 낮잠 2가 되게 점점 중요해지거든요. 왜냐면 얘가 우리 세로줄 그어서 아시겠지만 여기서 있잖아. 세로축이 이렇게 그냥 세로축만 봤을 때 완전 중앙에 긴 녀석이 하나 들어가야 뒤를 버틸 힘이 생기잖아요. 이 뒤가 안 그래도 마녀 시간인데. 그러니까 뒤가 우리 개월수에도 마녀 시간이지만 4시 PM 이후가 4시 30분 PM 이후가 우리 연령 주차에는 그야말로 마녀 시간이고 뒤로 가서도 이때가 좀 힘든 이유는 우리 어른도 어쨌든 우리가 깨어있으니까 계속 피곤 물질이 누적되니까 나중 갈수록 피곤해지잖아요. 저녁으로 될수록. 그러니까 똑같은데 애는 더 이게 용량이 작으니까 피곤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를 이걸 뒷심이라고 부르는데 이 뒷심을 우리가 버티려면은 이 뒷심을 버텨야 되잖아요. 뒷심을 버티려면은 요 허리축 있죠. 하루에 허리축에 좀 탄탄한 질 좋은 낮잠이 하나 들어가 줘야 그나마 버틸까 말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간 하루 그 구조가. 그래, 지금 우리는 3개월 이전 어머님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냥, 미래에 이렇구나.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알아서 나쁠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알고 있으면 오히려 좋죠. 왜냐면, 이래서 이렇구나. 이걸 알고 계시면 좋으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그렇다 그래서 지금 2개월 반, 2개월 반은 그래도 3개월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렇긴 한데 2개월, 1개월 이럴 때 그래, 맞아. 이런 식이지? 하면서 갑자기 낮잠 일을 이때부터 2시간을 재우려고 한다든지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다. 왜냐면 지금은 낮잠이 아기에 따라서 낮잠의 성숙도가 다르다 보니까 컨설팅을 해도 어떤 경우는 2개월 반, 2개월인데도 낮잠 2를 혹은 낮잠 1을 1시간 반, 2시간을 쭉 잘 자요. 연장까지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그룹방에도 있어요. 우리 그룹방에도 1대1 컨설팅을 받은 분이 한 3-4분 넘게 계시거든요. 근데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 잠의 성숙도가 각자가 개인차가 있어서 그런데 평범하게 보자면은 3개월, 4개월 이후 정말 보수적으로 보면 5개월 이후부터 잠이 더 성숙돼가지고 낮잠 이렇게 쭉 이어붙여서 길게 막 2시간이고 막 이렇게 자는 낮잠 연장을 어떤 아기의 경우는 5개월 이후에 가능하다, 3개월 이후에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연령이 가야지 된다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이론적으로. 근데 현실에서 보면은 우리 2개월 반, 2개월 때 안 되는 건 아니었다? 그런데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 안 되는 경우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그렇다 그래서 막 20분 자고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희한하게 40분, 45분에 우리 지금 개월수는 30분에서 35분도 한 사이클로 볼 수 있거든요. 한 40분 정도 자고 꼭 깽 하고 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끼리 우리 더 볼까요? 막 이래요. 그러면 더 보면은 연장을 해요. 왜냐면 인면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교육을 했기 때문에 연장을 해요. 하는데 우린 좀 아쉬운 거죠. 이거 언제 깽을 안 해? 막 이런 느낌이 우리끼리는 그냥 얘기하는 거죠. 우리끼리는. 그러니까 낮잠 1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1시간을 그냥 자는 것이 의뢰 있어요. 왜냐면 낮잠 1은 밤잠이랑 닮아있는 녀석이다 보니까 낮잠 2보다는 내가 되게 노력을 안 해도 연장이 쉬워요. 오히려. 왜냐면 밤잠이랑 닮아있는 녀석이라서. 근데 낮잠 2는 그러니까 낮잠 1은 40분 뒤에 깽 하고 안 울고 그냥 1시간 반 자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 개월 수에는. 근데 낮잠 2는 40분, 45분 뒤에 꼭 깽을 해요. 울어요. 근데 우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기회를 줘보잖아요. 20분에서 25분은 그냥 줘보는데 그 사이에 위안을 뭐 2번을 하건 3번을 하거나 우리끼리 정해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그것까지 이제 마스터가 돼가지고 그 깽을 안 하고 2시간을 쭉 자거든요. 그런 경우도 확률로 보면은 뭐 거의 7대3 꼴로 또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또 그냥 딱 1시간 만에 깼다 이건 아니지만 계속 하는데도 깽의 울음이 발생한 분들도 계세요. 저희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바다님이 되게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바다님 같은 경우에는 쌍둥이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더 다른 레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바다님은 낮잠 2라든지 제가 지금 설명한 그 낮잠을 한 사이클 이상 쭉 이어 자나요? 지금 두미들이? 네, 2시에 자는 낮잠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예, 중간 점심 영역 때 들어가는 녀석. 예. 네, 시간 자예요. 아예 안 깨져, 중간에. 네. 그러니까 다다님이 되게 열심히 하셨던 게, 예전 그룹 중부터 계속 들어오셨었고, 질문도 많이 해주셨고, 아무튼 되게 열심히 하셨고, 잘 읽어나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다님도 지금 아기가 되게 어려요. 근데 2시간을 그냥 이어자니까. 네, 맞아요. 좀 쌍둥이라서 육아가 힘들 것 같아가지고 동시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답지대로 최대한 키우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맞아 들어가서 저도 좀 정리하고 쉴 시간이 생겨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보면은 이게 저의 입장에서 왜 7대3이라고 표현했냐면 이게 저는 보통 저랑 긴밀하게 호흡하는 분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8대2 정도의 느낌 정도로 그 낮잠 2가 원래 이 개월수에 흔하게 그렇게 연장되는 건 아니지만 저랑 막 긴밀하게 소통했던 분들은 거의 다 쭉 이렇게 자는 경우도 없진 않았다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는 아기가 그러니까 깽 우는 게 계속 좀 길게 발생은 했어요. 그래도 그 경우도 쭉 이어져 가긴 했는데 그 경우는 컨설팅을 한 어머님이셨는데 조금 다른 케이스였던 게 친정집에서 같이 살고 계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사생활적인 거는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다 예로 가정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주말 부부여가지고 뭐 아버님은 아예 주중에 안 계시고 상황이 어쨌든 간에 그 친정집에서 잠깐 사는 거예요. 도와주시려는 마음도 계셨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아기 방도 없고 어머님, 아버님께서 뭐 5시 PM 이후로는 아무리 나가 있으라고 해도 어차피 어르신들이라 뭐 나가 계실 곳도 없고 해서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당연히 체력도 어쨌든 보호하셔야 되고 해서 저녁 때 이제 들어오시면 밤잠 재우는 게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많으면은 좀 어수선하거든요, 더. 그러니까 막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우리는 도움되는 좋은 분들이시지만 수면교육 집중적으로 할 때는 누군가 다른 가족이 우리 엄마, 아빠, 나 이렇게 3명 아닌 이제 다른 가족들도 당연히 너무 소중하고 도움이 되는 분들이지만 다만 수면교육, 집중교육 할 때는 그런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거나 계시면 아기도 나 이뻐하는 사람 알고 그리고 지금 기류가 뭐 좀 그런 거 다 감지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안 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경우는 아예 같이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니까 이게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애를 더 이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나를 구해줄
두 명이 더 있다. 막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었고, 여러 가지 제가 원격으로 컨트롤하기에는 좀 다른 변수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소음도 우리가 차단하고, 우리 딴에는 엄청 열심히 해서 되게 잘 읽어줬는데, 약간 아쉬웠던 게 그 낮잠 이 부분에서 조금 제 느낌으로 다른 분들 대비해서, 그러니까 컨설팅 했던 다른 분들 대비해서 울음이 조금 더 많이 갔었다. 근데 나중에는 그것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모든 분들을 1대1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항상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4개월, 3개월 전에는 낮잠 연장이 안 되는 것도 정상이다. 왜냐면 그게 원래 이론적으로는 또 그게 원래 더 평범한 스케줄이고 평범한 부분이 평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낮잠이 성숙도가 어쨌든 간에 개월수가 가면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그런데 지금 소금 어머님 같은 경우에 징검다리 낮잠하고 낮잠 2는 보통 몇 시간 자요? 2시간 재우는데 근데 좀 고민되는 게 2시간 재워야 되는지 2시간 20분 재워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맞아. 이거는 지금은 2시간 20분도 나쁘진 않은데 좀 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왜냐면 약간 이게 밤낮 바뀌거나 하루 뒤틀리는 게 우리는 모르는 진짜 한 끗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끗 차이가 약간 10분 막 이런 거에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컨설팅 할 때는 낮잠 2를 뭐 좀 길게 재우더라도 혹은 어쩔 때는 막 진짜 너무 피로가 쌓여가지고 우리끼리 용어로 정말 애가 병맛이 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끼리 용어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든 이 피곤도 자체를 먼저 떨어뜨려줘야 우리가 밤잠 입면에서 얘가 스무스하게 잡념간의 변화를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낮잠 1을 또 2시간 재우기도 하고 막 그래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근데 우리가 2시간 더 넘어갈 수도 있어요. 애가 너무 피곤해하고 막 그럴 경우는 그때도 저는 2시간 10분을 맥시멈으로 우리 개월수에 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 4개월, 5개월 전까지 2시간 10분, 만약에 2시간을 오버하더라도, 그러니까 2시간 20분은 좀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2시간 10분에서는 커팅해주는 게 좋고, 제가 봤을 때는 소금 어머님, 낮잠 1을 지금 우리가 굳이 1시간을 커팅 안 해줘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시간 반 정도 재우고 낮잠 1을 1시간 반에서 커팅해주고 혹은 이것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1시간 반으로 해보고 어떤 경우는 이럴 경우에 그냥 동률적으로 이건 좀 너무 과하긴 한데 2시간 뭐 혹은 1시간 반 1시간 반 이런 식으로 낮잠 1, 2를 동률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뒤를 운영할 때 더 난데? 이런 느낌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낮잠 1, 2를 제가 요 화면을 지울게요. 약간 생각하셔야 될 게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이제 사회로 그냥 가정해 볼게요. 이제는 뭐 5회 있어도 돼요. 뭐 때에 따라서 5회 있고 때에 따라서 3회 있고 뭐 4회 있고 이래도 상관없어요. 지금 우리 연령대는요. 뭐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하면은 이 되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면은 우리가 주력으로 수면 교육에 있어서건 하루 운영에 있어서건 주력으로 맨날 봐야 될 애들은 딱 얘네예요. 얘네. 왜냐면 그 이유는 얘까지도 잘 자는 애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건 이제 들어가는 시각대랑 그 앞전에 낮잠을 어떻게 잤느냐, 뭐 밤잠은 어떻게 잤느냐, 잘 먹고 있냐, 막 이런 걸 좀 다 봐야 돼요. 근데 무조건 마지막 애는 얘 있잖아요. 밤잠이랑 맞닿아 있는 애. 얘는 무조건 좀 잘 재우기도 힘들고 또 얘를 길게 재우기도 힘들어요. 어차피. 그리고 길게 재우는 거는 기도 힘들다. 인면도 힘들고 연장도 힘들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어차피 연장을 할 필요가 없는 녀석이고 길게 재우면 오히려 낭패를 보는 애라서 상관이 없어요. 아까 우리가 같이 봤던 그 그래프에서도 우리끼리 계속 얘기한 거에서도 우리가 밤잠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낮잠 커트라인을 딱 줄을 그어가지고 생각해야 된다고 우리끼리 얘기한 것처럼 어차피 요 이후로는 낮잠 통금 시간 너 여기는 못 돌아다녀 이렇게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얘를 그리고 또 길게 재우면은 물론 얘도 못 자고 막 아무 예나 들어볼게요. 얘를 20분 잤다. 얘는 막 30분 잤다. 근데
얘를 30분 잤다? 근데 얘는 뭐 1시간 잤다? 진짜 때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지금 패턴 안 돼 계시는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잤다. 되게 짧게 잤죠. 근데 얘도 1시간이 아니라 얘도 뭐 예를 들어 정말 최악의 날이었다. 얘도 40분을 잤다. 뭐 이러면은 지금 너무 짧게 자기 때문에 총 수면, 낮잠 시간이 너무 짧단 말이에요. 다 더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얘를 밤잠 자려면은 좀 너무 피곤하면 또 못 자거든요. 너무 피곤하면 애가 과흥분 상태고 막 너무 막 완전 우리 속된 말로 막 발광을 하는 거죠. 발광하고 막 이렇게 난리법석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피곤도를 없애줘야 되거든요. 컨디션을 좀 좋게끔 해서 밤잠을 스무스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얘를, 그래, 우리 낮잠 커트라인 있지? 라고 하고, 이렇게 진짜 짧게 20분씩만 잤다. 뭐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이 정도 길게 얘를 좀 여기서라도 좀 없애줘야지 뭐 밤잠 들어갈 때 좀 괜찮겠다. 물론 이게 이상적인 플랜은 전혀 아니나 이상적인 하루 흐름은 아니나 얘 안 되겠다. 얘를 좀 약간 좀 커버해줘야겠다. 지금 피로를 좀 없애줘야겠다. 그럼 얘를 뭐 1시간 반? 어떤 경우는 정말 위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다만 이때 깨워야 된다. 낮잠 커트라인은 기억하고 그러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죠. 미리 스탠바이를 해야죠. 이때 이러니까 막 그런 걸 미리 생각하는 그게 바로 고정축의 개념이에요. 미리 이거를 생각해서 내가 이때 들어와야겠구나. 이걸 미리 좀 약간 설계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근데 얘는 어차피 길게 자지도 않고요. 뭐 이런 경우에 얘를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런다고 해서 얘를 또 이만큼 자지도 않아요. 얘를. 왜냐면 이때는 어차피 마녀 시간대이기도 하고 혼눕 트레이닝을 하더라도 얘는 또 혼눕으로 자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얘는 항상 어떻게 제시가 되냐면은 혼눕으로 아기 잠자리에서 재우기가 힘들 경우 얘는 차라리 외출을 해라. 그러니까 유모차 잘 타는 아기면 유모차 타고 밖에 끌어라. 그러면 나도 좀 환기되고 애도 나가서 유모차 안에서 조금이라도 잠들면 그걸로 피곤은 어쨌든 없어지니까. 그래서 사실 외출도 되게 많이 권장이 되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겨울철이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시는 게 좀 부담될 수 있어요. 애 옷 입히는 것도 여간 우리 노동력 인풋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름에야 뭐 몇 겹만 입으면 되지만 겨울철에 작은 애기를 막 그 발부터 해가지고 손부터 해가지고 막 다 껴입히는 게 또 힘들죠. 내가 또 체력이 안 될 때는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나가는 것 자체는 저는 항상 강추하는데 그래도 이게 우리 에너지를 보호하는 게 우리 체력을 보호하는 게 육아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어찌 보면 육아가 우리의 에너지 보존하는 그걸 누가 잘하냐 요거에서 갈림길이 딱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기운 뺄 필요 없고 내 성향에 맞으면 외출도 하는 거지만 내 성향이 안 맞고 난 외출 한번 나가면은 이제 녹다운 된다 뭐 이러면은 굳이 하실 필요 없이 예를 들어서 낮잠 4 같은 경우에 잘 재우기가 힘든다 그러면 해볼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나가는 것도 이 방법이지만 안 나간다면 유모차를 그냥 바퀴를 물티슈로 깨끗하게 닦으셔서 유모차를 끄는 방법이 있고 집 안에서 또 다른 거는 우리 소금 어머님처럼 그냥 아기띠를 해서 그냥 짧게라도 재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띠를 해서 우리 징검다리 낮잠은 그냥 아기띠를 해서 10분간 재워볼 수 있지만 예를 들어 그래도 낮잠 4를 뭐 40분, 45분 재울 수 있거든요. 한 사이클은. 그러려면 재우는 거는 그냥 아기띠로 인면은 시켰어요. 그리고 그냥 내려놔 보는 거죠. 스르륵. 물론 그때 앙 하고 또 등 센서 발동해서 올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낮잠 1, 2나 밤잠 인면에서 수면 교육이 좀 된 애면은 또 그냥 잘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한 40분, 45분을 재워볼 수 있어요. 응급 낮잠으로. 그래서 내 노동력을 안 넣어서 유모차 끌어서 재워보거나 할 수도 있지만 얘가 제일 잘 잠을 자는 가장 지금으로서는 그래도 이렇게 자면 좀 잘 잔다 하는 그 방식으로 여기서는 응급 낮잠으로 해줘도 돼요. 그냥 약간 좀 피곤도를 없애는 개념으로 지금 계열수엔 더더욱이 해줘도 괜찮고 대신에 밤잠 인면 들어갈 때는 조심해야죠. 밤잠 인면 시는 우리가 트레이닝하는 혼눕으로 무조건 요 잡념과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4개로 할게요. 우리가 지금 계열수니까 이 빨간 녀석들이 다 낮잠이에요. 그러면 우린 항상 인면에서는 지금 아마 혼눕 트레이닝이 안 된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소금 어머님은 소금이는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쵸 소금 어머님?
아, 네,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아마 지금 모이신 분들 중에 안 돼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같이 설명을 하는데, 이게 이제 낮 1, 낮 2, 낮 3, 낮 4. 낮잠이 우리 바다님 같은 경우는 뭐 3번일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범 답안지나 최대 개시가 다른 게 아니라 조금 더 깨어있는 시간이 길고, 낮잠 총량이 적은 애들이에요. 근데 이런 애들의 공통점이 밤잠 12시간 운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밤잠 12시간을 자려면은 아무래도 낮잠이 좀 적게 자야 밤잠 12시간을 자요. 우리 소금 어머님 질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근데 낮잠을 11시간 자도 되고 12시간 자도 돼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11시간 자는 아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 12시간을 박아서 운영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12시간을 자건 11시간을 자건. 근데 10시간 반, 10시간은 조금 짧아요. 밤잠으로서. 그래서 우리 아기는 밤잠을 적게 자나 봐. 그러니까 원래 좀 적으면 그래도 정상 범위인데 적은 게 10시간, 10시간 반이거든요, 밤잠이. 근데 그 실험이 있어요. 10시간, 10시간 반이 내 아기 밤잠으로 적당하다라고 믿는 그 그룹을 수면 트레이닝을 막 엄청 정교하게 시킨 거예요. 제대로. 그랬더니 걔네들이 11시간 반, 12시간 막 이렇게 밤잠을 자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그룹 어머님들이 다 한결같이 와, 이렇게 애가 만족도가 높고 이렇게 낮 동안에 정말 순둥 기운을 품어내고, 정말 왜 낮 동안에 우리가 배우는 거는 진짜 잠을 어떻게 잤느냐가 핵심이거든요. 정말 배우는 그 스폰지, 뇌의 스폰지, 그게 정말 달랐다는 거예요. 애를 돌보기도 더 쉬웠을 뿐더러. 그래서 그게 우리는 애를 한 명만 키우니까 이게 비교를 못하니까 체감을 못할 뿐이지, 뭐 10시간 반 자는 것도 나쁜 건 아니잖아요, 밤잠을. 근데 여기서 우리가 30분만 밤잠을 더 탄탄하게 질 좋게 딱 더 재운다. 이러면 낮이 달라지니까. 근데 이제 그렇다 그래서 또 여기서 강박에 걸리면 안 돼요. 나는 꼭 11시간, 꼭 12시간 막 이러면 또 거기에 몰입이 돼서 육아가 또 안 즐거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즐거워야 돼요. 육아를 하면서 그래도 즐거우면 좋잖아요. 힘들지만. 근데 이게 괜히 강박에 덫에 걸려버리면은 왜 난 12시간이 안 돼? 뭐 소금 어머님이나 뭐 바다님은 뭐 11시간 된다 그랬고 12시간도 거의 되는 것 같던데 막 이러면서 막 비교랑 강박의 덫에 빠지는 순간 육아가 재미가 없어지고 안 즐거워지고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 강박은 절대로 걸리시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그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범 답안지나 최대 개시 스케줄이라는 녀석들은 낮잠 양이 적다. 그냥 일반적인 스케줄보다. 왜냐하면 그거를 그만큼 낮잠 길이나 낮잠 들어가는 시각대를 효율적으로 넣어서 밤잠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잠을 좀 더 길고 좀 진하게 보호하겠다는 건데, 그렇다 그래서 다른 스케줄이 밤잠이 보호가 안 되냐? 그럼 그건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되게 평범한 스케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밤잠이 보호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뭐 12시간 자고 이런 거는 사실은 현실에서는 거의 밤잠을 10시간, 10시간 반 자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수면 교육을 했다라고 해도. 그러니까 그냥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낮잠 4번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제가 소금 어머님이나 바다님은 3회로 사실 운영 중이잖아요. 이게 되게 이 용어일 뿐이에요, 여러분. 앞서 나가 있는 스케줄인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조금 더 빨리 바뀌어요, 낮잠 전환도 그 스케줄들은. 그러니까 좀 더 정상이란 용어도 그냥 용어예요, 여러분. 평범한 스케줄은 그냥 의뢰 이때 바뀌는데,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뭐야? 이게 말이 돼? 왜 이렇게 빨리 낮잠 3회가 됐어? 이런 느낌을 주는 스케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담을까 말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책에 담은 이유는 그냥 그걸 해주고 싶었다는, 이걸 진짜 하실 수 있을까라는 우려 반, 뭐 그 기대 반 이렇게 담았지만, 이걸 넣은 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뒤에 스케줄에 윤곽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넣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부차적인 두 번째 고민을 했죠. 그러면 이거를 구주 아기 모범 답안지라고 네이밍을 하지 말고 3개월 이후에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할까, 뭐 별의별 고민을 다 했는데, 이 모범 답안지 스케줄이건 최대 개시 스케줄이건 그냥 얘의 흐름에 맞게 또 그 뒤 3개월은 또 그거에 맞게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다 그래서 대중의 시선이랄까? 그러니까 막 그런 거 때문에 혹시 이거를 잘 될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걸 또 그렇게 쓰기는 또 안 맞더라고요. 일관된 흐름이. 그래서 그냥 담았거든요. 대신에 선행 진도 뽑는 스타일, 이거 보실 때는 뭐 한 몇 주 앞서 나간 스케줄로 보시면 돼요. 막 이런 걸 막 담아놨죠, 주위에.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근데 이제 보통은 지금 낮잠 4회 혹은 5회가 발생할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는
혼눕 트레이닝을 아직 하시기 전인 여러분들이라면 우리가 이 잡연관을, 건강한 잡연관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우리는 5번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하자면. 근데 5번 있구나. 그냥 이론적으로 봤을 땐 5번 있는데 5번 다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면하는 요 단계 있죠. 이때 우리가 혼눕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건강이 안 좋아진 적이 제가 있어가지고 건강 관련된 서적이나 막 그런 걸 되게 많이 막 탐독하고 막 엄청 건강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식습관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어보면은 약간 먹는 거 건강하게 먹으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서술을 하냐면 너는 네가 끼니를 3번 먹으면 그러니까 너는 3번의 몸이 좋아질 기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서술을 해요. 그 얘기는 이제 너가 3번 끼니를 먹는 사람이면 2번 끼니를 먹는 사람이 이식을 하는 사람이면 2번의 몸이 좋아질 기회를 너는 가지고 있다. 근데 네가 만약에 그때 몸에 나쁜 걸 먹으면은 너는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술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먹을 때도 저도 이게 먹으려고 딱 이렇게 하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 내가 지금 이 기회가 하루에 내가 3번을 먹건 3번을 먹는다 치면은 이게 내가 몸이 좋아질 기회지. 근데 내가 지금 이걸 먹으면은 날려버릴 수 있겠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지가 딱 돌아와서 이거는 먹으면 안 되겠다. 막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약간 비슷한 게 지금 우리도 굳이 말하자면 건강한 잡연관을 알려줄 4번인 낮잠 체제인 여러분들은 5번, 밤잠 인면까지 합치면 5번의 기회가 있는 거죠.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5번이지만 저는 보통 컨설팅 할 때는 그 어머님의 성향을 봐요. 그리고 아기의 울음도 같이 듣고 하니까, 그리고 또 가정 환경도 보고, 그랬을 때 혼눕을 다 줘도 괜찮겠다. 지금 여기는, 할 수 있겠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곳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아기가 너무나 그 전에 잡연관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적응의 기간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렇게 지금 어린 연령에서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녀석들 이 2개 있잖아요. 얘만 몰빵해가지고 인면을, 근데 사실은 이것도 점진적으로 하기 나름인데